안녕하세요, 굴밥입니다.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호메틱스의 박스큐 셋탑박스를 가져왔습니다. LG U 플러스 셋탑박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TV를 거의 시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TV를 켜서 본다고 하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그 정도? 그게 다인 것 같아. 그 두 개만 보고 뭐 나머지 뭐 웨이브나 톡TV 뭐 이런 것도 따로 보지도 않고 연결된 드라마나 영화 위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다달이 돈을 내면서 IPTV 셋탑박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미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셋탑박스 중에서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한 영상들이 있는데 저도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 스펙이랑 활용 같은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진 않을게요. 뭐 구역이 어쩌다, 뭐 포트가 어쩌다, 사양이 어쩌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알고 구매를 한 거니까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호환성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리뷰가 있는 것 같아서 게임패드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추가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있지 않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따로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환경까지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다 제껴두니까 다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초 설정은 왼쪽 화살표랑 홈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리모컨이 이제 커넥팅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언어 설정. 최초 업데이트를 하는데 일단 기기 자체가 안드로이드 미니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서 모니터만 있으면은 와이파이나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OT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자동차에다가 설치를 해서 천장 모니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데 연결해서 상시로 핫스팟을 통한 무선 인터넷 연결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기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죠. 요 버튼이 TV 전원이고 요 버튼이 셋탑박스 전원이에요. TV 전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설명서에도 안 나와있네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다 보면 빨간불이 빡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TV 전원을 누르면 깜빡깜빡 하면서 사용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된 상태로 이제 조작을 하면 TV를 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업데이트가 끝나고 사용할 이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호출할 때 이름도 같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밑에 거는 좀 다 허접하고 위에 거는 박스큐를 잘못 외치면 뻑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으로 새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기본 환경이니까 로그인을 다 끝내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제쳐둔 상태에서 추가 기능만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 몇 개와 인터넷에서 APK 파일만 안드로이드 전용 설치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한 게임 몇 가지를 설치해봤습니다. 셋탑박스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스토어에 표기가 되는 게임들은 대부분 호환이 잘 되고 패드도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2에 사용됐던 듀얼쇼크 2 게임패드예요. 요거는 이제 2에 이렇게 여기 연결되는 패드인데 호메틱스에서는 USB 단자만 2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변환 아답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플스2 게임패드는 연결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은 되는데 이쪽 조작 버튼만 입력이 되고 이쪽 버튼들 네모, 세모, 동그라미 X 요 버튼들이랑 요 버튼들 R1, R2 L1, R2 요 버튼들이 입력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패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얘는 불가능하고 듀얼쇼크 3는 플스3 전용 패드죠. 얘는 사용이 가능한데 무선 사용은 안되고 유선만 가능했어요. 유선으로 앞쪽에 미니 5핀 단자를 연결하고 USB를 셋탑박스에 연결을 하면 숫자 쪽에 1번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합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횡이동도 되고 리모컨용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유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서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작동을 하는데 유선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용 듀얼쇼크 4죠. 유선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선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플스 홈 버튼이랑 여기 쉐어 버튼 있죠. 요거를 두 개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키처럼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상태가 지금 블루투스 연결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제일 밑에 리모컨 및 액세서리, 여기서 액세서리 추가, 깜빡이는 듀얼쇼크 4의 게임패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지금 위에 떴죠. 릴리즈 컨트롤 페어링을 시키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죠. 장점이 버튼들로 조작을 함과 동시에 가운데 터치 패널로 마우스까지 이렇게 동시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 동그라미가 뒤로 가기 버튼이고 X가 선택 버튼. 듀얼쇼크 4가 잘 되고 문제없이 잘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연결을 해제할 때 TV를 끌 때 얘를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제시켜줘야 돼요. 지금 연결된 게 릴리즈 컨트롤 페어링 해제를 시켜줘야 얘가 다시 이제 꺼집니다.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듀얼쇼크랑 비슷한 디자인의 만원짜리 싸구려 무선 게임패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얘는 그냥 이제 무선 USB 동글만 저 호메틱스 USB 단자에 꽂아 놓고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호메틱스 박스큐 전용 게임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그냥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해요. 끌 때는 게임패드의 스위치만 꺼주면 그냥 꺼져요. 페어링 해지 같은 작업이 없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호메틱스 안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없을 거예요. 저는 인터넷 PC로 따로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지금 설치를 해줬는데 일단은 문제없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게임패드도 호환이 잘 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PK 파일을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된 앱 목록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설정 들어가서 앱 모든 앱 보기가 있습니다. 설치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여기서 표기 안 된 것들은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시스템 앱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 파일이 가끔 이제 시스템으로 바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열기. 자, 플레이.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게임이 실행이 됐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패드를 인식해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네, 그래픽도 괜찮고 플스에서 했던 화면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에뮬레이터 햇빛이 어플리케이션 있죠.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TV 버전이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 TV 버전은 설치하면은 작동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을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9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APK 파일을 따로 구해서 그 파일만 설치를 해줘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게임패드의 이 조작 버튼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마우스를 또 연결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를 연결을 해놓고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롬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ND랑 SFC는 잘 되는데 맘의 9 버전은 안 되고, 또 맘의 플러스는 또 되고, 롬 파일을 다운 받을 때 거기에 맞게끔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이 PS나 이런 닌텐도 64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케이드도 안 되고, 닌텐도 64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에뮬레이터 APK를 따로 설치해서 실행시키면 될 것 같아요. PPSSPP도 마찬가지고. 자, 해피칙이랑 최고의 달인 같은 이런 게임들은 터치 전용 게임들이라서 패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키 설정을 따로 해줘야 돼요. 이런 게임을 할 때는 터치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랑 패드를 동시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칙을 먼저 해보면, 패드 설정은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버튼마다 다 미리 돼 있죠. 일단은 SFC랑 MD 전용으로 해서 두 가지 모드를 키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피칙에 있는 게임은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최고의 달인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구글에서 따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서 방금 실행시켰던 옥토퍼시를 이용해서 패드 설정을 하고 게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앞전에 설정된 키 입력이 돼 있네요. 옥토퍼시 설정은 이쪽에 이 문어 대가리 반토막짜리 이제 대가리 표시가 있는데, 바로 눌러서 이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버튼들을 배열시키고 거기에 있는 버튼을 패드에서 입력시켜주면 됩니다. 자, 실행될 때까지 마우스를 계속 터치해줍니다.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넘겨주고, 자, 키 설정은 플스 패드랑 거의 똑같이 해줬어요. L1, L2, R1, R2 이쪽 부분을 파란색에 구글 치고 조작 버튼이랑, 원래는 이제 세모 동그라미죠.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빨간색 구글 치는 배열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딱 맞아요. 밑에 붓그림이 원래는 터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런 터치 게임도 토퍼스 앱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키 배열을 입력해서 게임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게임들 외에 PC용 도스 게임도 실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매직 도스박스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저는 지금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도스 게임들, 도스 게임에 있던 그 압축 프로그램들을 다 풀고 그 폴더만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 도스박스 앱을 들어갔을 때 게임에서 타이틀명을 정하고 위쪽에 그 SVN 코어 사용 이거 체크를 하시고 자동 성능이 있어요. 그 세팅을 맞춰 놓은 거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수정에 들어가 보면 지금 미리 해놓은 거 코어 사용돼 있죠. 사운드는 사이클 맥스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 위쪽에 지금 선택 있죠. 드라이브 C, 저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서 게임이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쪽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실행이 가능하게끔 좀 밑에 실행 파일 있죠. 실행 파일 선택. 원래는 exe 파일도 있고 뭐 bat 파일도 있는데, 도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장자가 bat 파일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체킹한 다음에 게임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되는데, 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미리 다 해놨는데, 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 패드 마우스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세팅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상 버튼 추가랑 게임 패드 기울이기 이렇게 두 개. 자, 일단 가상 버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버튼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박경을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키에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먹 발 점프죠. 그 세 개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이죠. 그다음에 레프트 알트.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키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조이패드에 방향키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은 제 컨트롤 알트 쉬프트가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패드 기울이기 여기서 활성을 눌러주시고 지정되지 않은 게임패드 버튼을 여기서 눌러줘야 됩니다. 플러스 누르고 자, X 버튼 여기부터 X 입력되면은 게임패드에서 있는 X는 주먹이 돼야 되겠죠. 주먹 컨트롤. 그러면 버튼을 여기서 키 들어가서 컨트롤 체킹하고 이렇게 해주면 일단 키 설정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조이패드로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전지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ESC 버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되는데 키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ESC랑 엔터키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도스 게임도 지금은 한 개만 했는데 이외에 다양한 게임들, 기존에 이제 도스박스, 매직 도스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게임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랑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PC에서 따로 다운받을 수 있는 APK 설치 파일을 따로 설치해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설치 목록에 표시가 안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탭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앱북이 여기서도 표시가 안되면 시스템 앱북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앱들을 다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게임패드 같은 경우에는 듀얼쇼크 4부터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PC 전용 USB 동굴을 이용한 무선 게임패드를 사용했습니다. 패드가 바로 호환되는 게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호환하지 않는 게임들은 옥토퍼시를 거쳐서 키 배열을 입력해준 다음에 실행시키면 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이제 APK 파일만 따로 존재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은 OBB 파일을 따로 배치시켜줘야 실행이 되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휴먼 폴플랫 게임 같은 경우에는 1.5 버전만 설치하고 OBB 파일을 배치해서 실행이 가능하고 최신 버전이 1.7 아니면 그 전에 1.4 버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APK 파일마다 전부 다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버전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한 번씩 노가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OBB 파일의 히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여기 OBB 폴더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컴 닷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 폴더까지 통째로 집어넣어주고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실행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호메틱스 박스큐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호환되는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터치를 활용한 게임들 그리고 호환되는 패드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글팝이었습니다.